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자식을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왜 자식은 나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왜 점점 무시하는 것 같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마음 가져보셨을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실 때 자식 생각하면서 가슴이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식은 왜 나를 귀찮아할까? 명절에도 빨리 가려고 하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에 대해서요. 이걸 모르고 계속하시면 나중에는 정말 자식한테 눈치 보는 부모가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자식이 평생 부모를 존경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와주는 것과 희생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존경은 희생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희생하면 할수록 자식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꼭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똑같이 자식을 위해 헌신하시는데 어떤 집은 자식이 부모를 정말 소중하게 모시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 의견을 존중하고 자주 찾아뵙고 챙기고 그래요.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요. 그런데 어떤 집은 부모가 뭘 더 많이 해줬는데도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나중엔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잔소리라고 하고 명절에도 의무감으로 오고 와서도 빨리 가려고 하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물려줘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학벌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집이 크고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차이는 바로 부모의 태도에 있어요. 어떤 태도로 자식을 대했느냐,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느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전부 다 내주고 모든 걸 희생하고 당신 삶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다면요.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부모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당신 삶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도와줄 건 도와주되 선을 분명히 정하면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은 편해질 뿐입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자식은 고마움보다는 불편함을 느껴요. 나중에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해하다가 결국엔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단단할 때 자식도 부모를 어른으로 봅니다. 당신 삶을 확실하게 사시는 부모, 의견이 분명한 부모, 선이 있는 부모를 자식은 존경해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노후 자금을 다 내주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처음에는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죠. 그 다음에는 2,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요. 또 주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 통장이 바닥나 있어요. 정작 당신이 아플 때,
병원비 필요할 때, 요양원 들어가야 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돼요. 그런데 자식은 이미 부모 돈을 다 받아 쓴 상태예요. 부모가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아해요. 심지어 원망하기도 해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고, 엄마가 알아서 준 거 아니냐고 그래요. 서울에 사시는 김순희 할머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김순희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웠는데요. 정말 정성 다해서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웠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정말 악착같이 벌어서 아들 뒷바라지했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줬어요. 제 전 재산이었지만 아들이 잘 되려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됐어요. 빚만 생기고 말았죠.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60 넘어서 마트에서 계산대 일도 하고 아파트 청소 일도 했어요. 그렇게 3천만 원을 또 모아서 아들한테 줬어요. 빚 갚으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다고 엄마가 좀 더 도와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제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어요. 몸도 아픈데 병원 갈 돈도 없어요. 아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낼 게 뻔해요. 엄마가 알아서 준 거 아니냐고, 내가 달라고 했냐고 그럴 게 분명해요. 저는 지금 너무 후회되고 앞으로가 막막해요. 여러분, 이 할머니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모는 자식 위해서 전부 다 내주는데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들도 엄마가 계속 도와주니까 엄마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식은 고마움보다 의존을 배웁니다.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혼자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힘들면 엄마한테 가면 되니까요. 이러면 자식도 망가지고 부모도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 사례도 보시죠. 인천에 사시는 정미자 할머니는 달랐어요. 딸이 집 장만할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할머니가 딱 잘라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2천만 원까지다. 그 이상은 내 노후 자금이라서 절대 못 준다. 정확하게 선을 그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딸이 서운해했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다른 집은 다 도와주는데 우리 엄마만 그러냐고 섭섭해했죠. 할머니도 마음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나도 내 삶이 있고 나도 준비해야 할 게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딸이 오히려 존중하게 됐대요. 엄마가 당신 인생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엄마도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은 딸이 오히려 엄마 노후를 더 챙긴대요.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고 건강 체크하고 자주 찾아뵙고 그래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전부 다 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노후가 있고 부모에게도 삶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자식도 나중에 부모를 지킵니다. 당신이 단단해야 자식도 당신을 존경해요. 두 번째,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손주 봐달라, 집안일 도와달라, 이것저것 심부름해달라.
자식이 부탁하면 부모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죠. 안 된다고 하면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고 혹시 나중에 나한테 안 좋게 할까봐 불안하고요. 그래서 다 들어주세요.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선을 정해야 해요. 거절 없는 부모는 자식 눈에 항상 가능한 사람이 되거든요. 엄마는 언제든 해줄 수 있는 사람, 엄마는 항상 시간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당연해져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고마운 마음도 줄어들고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사람처럼 대하게 돼요. 엄마가 한 번이라도 못 해준다고 하면 짜증을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심지어 원망하기도 해요. 광주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최영순입니다. 저는 딸 하나를 키웠는데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손주를 낳았어요. 그런데 딸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면서 손주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며칠만 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거의 매일 봐주게 됐어요. 아침 7시에 데려다 주면 저녁 7시에 데리러 와요. 하루 12시간씩 손주를 보는 거예요. 주말에도 가끔 봐달라고 하고요. 저는 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요. 운동도 못 가고 교회 모임도 못 나가요. 몸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손주는 계속 뛰어다니고 놀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딸한테 미안하지만 오늘은 못 봐준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회사 가야 하는데. 엄마가 안 봐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봐줬는데 한 번 못 봐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나? 내 건강은 중요하지 않나? 나도 아픈데, 나도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손주를 봐주고 있어요. 안 봐주면 딸이 화낼까봐, 나중에 나한테 안 좋게 할까봐 무서워서요. 그런데 제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제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혹시 나도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 드시나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부모에게도 일정이 있고 삶이 있고 몸 상태가 있어요. 건강에 한계가 있고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걸 모르는 이유는 부모가 항상 가능하다고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거절을 안 하니까 자식은 엄마가 언제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엄마는 힘든 줄 모르는 사람, 엄마는 아프지 않는 사람, 엄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전에 사시는 한명자 할머니 경우를 보시죠. 이분도 손주를 봐주시는데요. 일주일에 사흘만 봐주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요. 나머지 날은 당신 시간으로 쓰신대요. 화요일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목요일에는 운동 가시고, 주말에는 절대 안 봐주신대요. 주말은 당신 쉬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들이 좀 더 봐달라고 했대요. 주말에도 가끔 부탁했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거다. 더는 힘들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는 아들이 좀 불편해했대요. 엄마가 왜 그러시나 다른 집 엄마들은 다 봐주는데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들이 오히려 엄마 시간을 배려하게 됐대요. 손주 봐주시는 날도 미리 여쭤보고 할머니 일정 있으면 절대 부탁 안 하고요. 할머니가 가끔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아들이 오히려 엄마 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서로 배려하게 됐고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부담도 없어졌대요. 손주 보는 것도 이제는 즐거워졌대요. 의무가 아니라 할머니가 하고 싶을 때만 하니까요.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에요. 부모에게도 체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단단하게 선을 정할 때 자식도 부모를 어른으로 대접하고 부모를 존중하게 돼요. 세 번째,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는 대신해주고 싶어요. 선택도 대신하고, 문제도 대신 해결하고, 실패도 막아주고, 책임도 대신 지고요. 자식이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힘들까봐, 전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스스로 해결한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뭐만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엄마 탓을 하게 돼요. 울산에 사시는 배순자 할머니는 아들 인생을 대신 살아주셨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숙제도 대신 해주시고 준비물도 다 챙겨주시고 친구 문제 생기면 할머니가 나서서 해결하시고요. 아들이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할머니가 아들 상사한테 전화도 하시고 심지어 찾아가신 적도 있대요. 아들이 실수하면 할머니가 대신 사과하고 수습하고 책임지셨어요. 그럼 이제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40대가 다 됐는데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만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결정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문제 생기면 엄마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 엄마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사람처럼 대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무시하는 태도도 보이고 심지어 엄마가 잘못 해결하면 화를 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없으니까 성취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죠. 청주에 사시는 윤정희 할머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윤정희입니다. 저는 딸 하나를 키웠는데요. 딸이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동료랑 갈등이 생겨서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딸이 울면서 전화하는데 당장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았어요. 대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생각은 어떠니? 내가 보기에 뭐가 문제인 것 같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니? 딸의 의견을 먼저 들었어요. 딸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저는 조언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니? 저렇게 접근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결정은 딸이 하게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라. 엄마는 내 결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죠. 결과도 딸이 책임지게 했어요. 처음에는 딸이 힘들어했어요. 엄마가 좀 더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엄마가 회사에 전화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수하면서 배우더라고요. 점점 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딸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그때 엄마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아서 고맙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다고 감사해요. 요즘도 딸이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요. 그런데 예전처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엄마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제 의견을 말해줘요. 그런데 결정은 딸이에요. 딸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대신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게 믿어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게 막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옆에서 지켜보는 게 부모 역할입니다. 그래야 자식이 강해지고 자식이 성장하고 부모를 존경하게 돼요. 네 번째, 희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말 안 하고 참으세요. 힘들어도 티 안 내세요. 아파도 내색 안 하세요. 자식이 알아주길 바라시죠. 언젠가는 고마워할 거라고,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세요. 그런데 자식은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부모가 말을 안 하니까요. 부모가 힘든 줄도 모르고 희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불평 없이 사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주에 사시는 조명숙 할머니는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어요. 당신 건강은 뒷전이고 당신 행복은 생각도 안 하시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죠. 아파도 참으시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시고 입고 싶은 옷도 안 사 입으시고요. 자식들 결혼할 때도 당신 노후 자금까지 다 내주셨어요. 손주 태어나면 밤낮 없이 돌봐주시고요. 자식들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 갖다 드리고 청소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자식들이 전혀 모른대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자식들은 그냥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안대요. 할머니가 한 번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섭섭한 마음에 한마디 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자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희생은 말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걸 참고 희생해도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알아주길 바라는 건 기대일 뿐이고 그 기대는 대부분 빗나가요. 게다가 나중에 섭섭해서 말하면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왜 갑자기 그러시나, 뭘 바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수원에 사시는 강미경 할머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강미경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힘들어도 티 안 내고 아파도 내색 안 하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참아도 자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기로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말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용기 내서 말했어요. 아들한테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해서 손주 못 봐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이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낯설었던 거죠. 그런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편해졌어요. 못해주는 건 못한다고 말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픈 건 아프다고 말했어요. 서운한 것도 그때그때 얘기했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들이 저를 더 배려하게 됐어요. 엄마 몸 상태를 먼저 물어보고 괜찮으시냐고 확인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요.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오해도 안 생기고 서로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섭섭할 일도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말하니까 마음에 쌓이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자식들이 제 의견을 더 존중해요. 엄마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엄마 의견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말하는 게 미덕입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건 기대일 뿐이고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노후 자금을 다 내주지 마세요.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시고 당신 노후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한테도 나중이 있어요. 자식 위에 전부 내주고 나중에 손 벌리지 마세요. 둘째,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마세요. 부모에게도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선을 분명히 정하세요. 가능한 만큼만 도와주고 불가능한 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셋째,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옆에서 믿어주고 지켜봐 주세요. 넷째, 희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은 편해질 뿐입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가 단단할 때 자식도 부모를 어른으로 보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째, 도울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하세요. 자식이 도움 청하기 전에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 시간은 얼마까지, 이렇게 미리 정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부탁할 때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미 기준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식 집장만 도와줄 때는 3천만 원까지만, 손주는 일주일에 사흘까지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걸 자식한테도 미리 말씀하시면 더 좋아요. 그럼 자식도 미리 알고 준비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식이 울고불고 사정해도 한 번만 더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요. 단호하게 지키셔야 해요. 둘째, 미안하다 대신 이건 여기까지다라고 말하세요. 못 도와줄 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고 하면 자식은 엄마가 미안해 하니까 더 부탁하게 돼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더는 힘들다.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평생 미안하다고 사셨을 테니까요.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습하시면 됩니다. 거울 보고 연습해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가능해. 더는 힘들어. 이렇게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세요.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돼요. 셋째, 당신의 일정을 먼저 만드세요. 자식 일정에 맞추지 마시고 당신 일정을 먼저 만드세요. 친구 만나는 날, 운동하는 날, 취미 생활하는 날, 병원 가는 날. 이렇게 당신 스케줄을 먼저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월요일 오전에는 운동, 화요일 오후에는 친구 만남, 수요일에는 병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자식이 부탁할 때도 그날은 안 돼, 나 약속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부모에게도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자식도 엄마를 다르게 보게 돼요. 엄마도 당신 삶이 있구나.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넷째, 부모의 삶을 먼저 지키세요. 자식 챙기기 전에 당신 건강 먼저 챙기세요. 당신 노후 먼저 준비하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해요.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도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 아끼시다가 몸 망가뜨리지 마세요. 취미 생활도 하세요. 노래 교실 다니시든 등산 다니시든 뭐든 좋아요. 당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세요. 친구도 만나시고 웃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게 돼요. 자식도 엄마가 잘 사시니까 안심하게 되고요. 다섯째, 작은 것부터 연습하세요.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못해줄 것 하나만 안 된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당신 일정 하나만 지켜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거절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당신 의견 말하는 것도 편해지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부분 있으셨나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바꿔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시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에서 지켜주는 사랑으로요. 다 내주는 사랑에서 단단한 사랑으로요. 무너지는 사랑에서 세워주는 사랑으로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옆집 얘기는 옆집 얘기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이 당당한 거예요. 그래야 자식도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이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식 챙긴다고 당신 건강 망가뜨리지 마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도 편해요.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참지 마시고요. 돈 아깝다고 안 가시지 마시고 괜찮아지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품이 있는 노후란 뭘까요?
돈 많이 있는 노후가 아니에요.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는 노후예요. 당신 삶을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식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 의견이 확실하고 당신 원칙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자식도 당신을 존중해요. 엄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엄마는 당신 인생이 있으시구나.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60대 이후에 지켜야 할 건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자식 기분 맞춰주느라 당신 인생 망가뜨리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저 당신을 지키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요. 당신이 단단해야 자식도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이 웃어야 자식도 웃어요. 당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식 위에 살아온 세월만큼 이제는 당신 위에 사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당신이 가고 싶은 데 가시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드시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자식은 자기 인생 잘 살아요. 당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당신이 너무 많이 해주면 자식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자식을 믿으세요. 자식도 다 컸어요.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이 안 도와줘도 자식은 방법을 찾아요. 그게 자식이 성장하는 거고 자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당신 인생에 집중하세요. 지금까지 자식 위해 충분히 많은 걸 하셨어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행복할 차례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다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고 그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고, 다 같이 자식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살아요. 오늘부터 당신 삶을 지키세요. 당신이 행복하세요. 당신이 건강하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진짜 사랑이에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